가섭스님께서 팔척기를 천도하기 위해서는 이무기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버리면 강철이는 비비처럼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야광주가 남겨져 있죠. 바로 비비가 남기고 간 야광주. 12화에서 강철이가 그랬습니다. 비비의 야광주를 놈이 차지하고 있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고. 이 대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비록 비비는 소멸되고 비비의 야광주는 지금 팔척기의 몸에 있지만 야광주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철이는 팔척기에게서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광주의 힘을 이용해 팔척기의 힘을 누르고 열이가 팔척기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의 한을 달래 천도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3회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윤갑의 혼이 돌아왔는데 고민에 빠진 열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당연히 윤갑의 혼을 윤갑의 몸속에 돌려놓으려 할 테지만 지금 열이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갑의 몸속에 있는 강철이가 좋고 강철이와 관계를 키워가는 중이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윤갑도 강철이도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윤갑의 혼에 강철이를 향한 질투와 원한이 차오르게 될 테니 윤갑의 혼을 달래는 것은 열이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용당골에 윤갑이 찾아왔을 때 열이가 보았던 화경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열이는 윤갑의 육체와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상이 강철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윤갑의 혼이 아닌 강철이를 선택할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대신 윤갑의 혼에 원한이 더 차오르기 전에 열이는 윤갑의 혼을 천도할 것 같습니다. 분명 풍산이 윤갑의 혼을 이용해 계략을 꾸미거나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되면 팔척기가 윤갑의 혼을 다시 먹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이는 윤갑이 팔척기에게 다시 먹히기 전에 윤갑의 혼을 천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편 13화 예고에서 보면 강철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다 열이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힘이 약해진 강철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디어 골담초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골담초로 기력을 회복한 강철이는 이제 팔척기의 힘을 누르고 천도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남았죠. 열이는 강철이와 가섭스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다. 팔척기를 천도하려면 야광주의 힘을 모두 소진해야 하네. 강철이, 그대는 어찌할 텐가? 강철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야광주는 생명의 근원, 소진하면 그는 소멸할 터였다. 열이는 가섭스님의 말에 강철이를 막아섰다. 그럴 순 없어. 강철이를 절대 희생하게 하지 않겠다고 비비와 약속했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화덕차사를 부를 거야. 이 말을 들은 강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열이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히 말했다. 안 돼. 화덕차사는 내 영험한 기운을 탐할 거다.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어. 난 너의 몸 주신이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거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렸다. 그리고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말을 이어갔다. 비비의 야광주, 그걸 내가 되찾을 거다. 강철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팔척귀에게 야광주를 빼앗기며 소멸한 비비. 그의 소멸은 강철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팔척귀 놈이 비비의 야광주를 차지하고 있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아 놈을 천도할 거다. 열이는 강철이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래 강철아, 비비도 그걸 원할 거야.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도 함께 할 거야. 열이는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겠다는 강철이의 결심을 믿으며 함정을 준비했다. 원자의 처소, 작고 고요한 방 안에서 열이는 붉은 실과 부적으로 주술진을 그렸다. 그리고는 팔척기를 기다렸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서 푸른 기운을 뿜으며 열이 곁을 지켰다. 팔척기는 분명 왕가를 해하기 위해 원자마마에게 다시 올 거야. 그 순간 팔척기가 왔음을 감지한 듯 방울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소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어둠 속에서 팔척기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원자를 보호하며 강철이가 앞으로 나섰다. 너는 내가 상대해 줄 테다. 비비의 야광주를 내놔. 팔척기. 팔척기는 조롱하듯 웃으며 가슴에서 붉게 빛나는 비비의 야광주를 꺼내 들었다.
이걸로 너희를 모두 삼켜주마. 그 순간 강철이의 야광주가 윤갑의 몸속에서 푸르게 빛을 냈다. 곧이어 비비의 야광주와 공명하며 처소를 환히 밝혔다. 두 야광주의 힘이 얽히며 팔척귀의 기운을 약화시켰다. 여리는 주술진을 활성화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비비, 우리를 도와줘. 골담초로 기력을 회복한 강철이는 이제 팔척귀의 힘을 누르고 천도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남았죠. 가섭스님께서 팔척귀를 천도하기 위해서는 이무기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버리면 강철이는 비비처럼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야광주가 남겨져 있죠. 바로 비비가 남기고 간 야광주. 12화에서 강철이가 그랬습니다. 비비의 야광주를 놈이 차지하고 있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고. 이 대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비록 비비는 소멸되고 비비의 야광주는 지금 팔척귀의 몸에 있지만 야광주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철이는 팔척귀에게서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광주의 힘을 이용해 팔척귀의 힘을 누르고 여리가 팔척귀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의 한을 달래 천도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이의 야광주를 소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리는 화덕차사를 부르려는 생각도 했었지만 강철이가 비비의 야광주를 되찾으며 비비의 야광주의 힘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비비가 자신의 야광주를 통해 강철이와 여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스토리 전개가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뻔하지 않은 스토리라 더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왕가의 원한과 로맨스 스토리가 함께 이어지고 있어 볼수록 재미를 더하는 귀궁. 이제 딱 4회를 남겨놓고 있네요. 과연 많은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 본방 사수하면서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누자고요. 아참, 구독은 누르셨을까요?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럼 13회 본방 재미있게 즐기고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